자, 문제는 4개 이렇게 드렸고, 일단 코트라 기출문제 뭐 자주 나왔던 거는 양적 완화가 예전에 한 2-3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냈는데, 최근에 양적 완화는 종료죠, 미국은. 지금 다시 하겠다는 데는 어디예요? 양적 완화 하겠다고 발표한데. 중국. 지금 중국 워낙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양적 완화를 지금 하겠다고 발표했고, 대신 이제 미국과 일본 쪽은 양적 완화를 종료했고, 그래서 양적 완화는 뭐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확신은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시험 공고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저희 수업 스케줄은 지금 토요일만 쭉 하는 거는 3월 말에 완료를 할 거거든요. 지금 국제경제학까지 다 해서 완료하고 4월 첫째 주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좀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요일은 수토, 일단 수토에 쭉 2회씩 진행할 거고, 5월 3일 날 종강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뭐 의문이 있으시면 일단 원장님께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날짜 본 것처럼 NCS 시험이 4월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NCS랑 같이 병행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NCS 쭉 공부를 하시면서 논술이랑 뭐 지문 능력 뭐 다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제 생각 1순위는 NCS 무조건 매일 하는 전략으로, 그래야 NCS 일단 붙어야지 또 그 단계가 있으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날짜가 4월 26일이면 제 생각은 그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금방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 쪽이니까. 그러면 일단 발표 내자마자 원래 2주 텀이잖아요. 지금 논술 시험 쪽은. 그럼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바짝 또 정리해서 NCS 붙으신 분들은 또 논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5월달 시험이면 나올 주제가 뻔하지 않나요? 지금 관세밖에 없겠던데 이슈가 현재 이슈 그대로만 낸다면.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관세 위주로 거의 올인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비중을 관세 위주로 좀 맞추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기출 문제 쪽에서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라고 드렸고, 일단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이 돈을 푼다는 얘기였고, 그게 이제 달러 약세잖아요. 양적 완화를 실시했을 때. 근데 종료를 하면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감소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수입이 줄면 순수출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달러가 어떻게 한다? 강세죠. 그래서 둘 다 달러 강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뭐 달러가 강세될지 약세될지 이거 이제 물어보면 요거를 이제 원인으로 먼저 쓰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하시오. 요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달러 강세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환이 유출됩니다. 유출 근거는 뭘로 써요? 주로 이자율 평가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달러 강세되면. 그래서 보통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달러 강세가 되면 수출재 가격이 미국 입장에서 비싸지니까 수출은 악화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럼 경상수지 뭐하고? 악화되는 거고,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외환이 어떻게 돼요? 유입되는 거잖아요. 외환이 들어오니까 자본 쪽 수지 측면은 개선되는 거고, 또 이제 자본 및 금융 계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술 때는 그냥 자본 수지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건 개선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은 국제 수지잖아요. 두 개 합. 경상 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 계정의 합은 0이 되는 게 경제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한쪽이 흑자가 되면 한쪽은 악화되는 거고, 한쪽이 적자되면 한쪽은 개선되는 거고, 항상 원칙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뭐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죠. 보통 기출문제를 보시면 뭐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이런 말 잘 안 놓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이렇게 나눠서 목차를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보통 영향을 분석하시오가 일반적 시험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 쓸 때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실물시장에 대한 분석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되고, 금융시장 하면 뭐 쓰실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제 주식시장 쓸 거 아니야 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뭐 외환시장에 미치는 효과, 요거 이제 기본 다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쓰신 분들은 요 채권시장에 미치는 효과, 요것도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채권시장까지 하면 이제 금융시장 보통 3개 정도 건드리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항상 이제 신문기사 보시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주식 쪽이. 그래서 보통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보통 주시장 기사들 보시면 외국인 그 투자 비중이 대략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도 쓰죠. 뭐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이 약 30%이므로 변동성이 크다. 그걸 쓰실 거고. 채권 시장 쪽은 주식시장보다는 비중이 낮아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보통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얘기할 때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변동이 크다 이런 얘기를 쓸 때 외국인 투자 비중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세게 쓸 거고. 그다음에 실물시장 하면 뭐 쓸 거예요? 보통 이제 실물시장은 실물 변수거든요. 실물 변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비나 투자 이런 거, 뭐 순수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배점이 뭐 2번이 한 40점 넘는다면 논점이 지금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논점을 쭉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점할 때 이제 뭐를 좀 강조하냐면 목차를 좀 그래도 세분화 좀 시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목차가 좀 세분화되어야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쓸 때 뭐 영향 분석할 때 아 나는 금융시장, 실물시장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미리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 양적 완화랑 기준금리 비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양적 완화 개념을 알기 위해서 기준금리 조정과 비교하라고 낸 것뿐이고, 보통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냥 양적 완화 개념을 쓰시오가 일반적 기출문제거든요. 양적 완화의 개념만 쓰시오 이게 기출이고, 기준금리 조정을 제가 놓은 이유는 두 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뿐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하면은 우리나라는 RP죠, RP. 환매 조건부 채권. RP 7일짜리 금리. 그래서 7일짜리면 만기가 7일이기 때문에 매우 짧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기 얘기할 때 1년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1년이 안 되면 단기 시장. 1년 넘어가면 보통 중장기 시장인데 7일짜리면 거의 1년 내에서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단기 금리라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초단기 금리가 뭐하고 변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금리가 변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가 변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양적 완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보통 양적 완화는 각국이 구입할 때 장기 채권을 구입해요. 가장 기본이. 장기 채권. 이때 장기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 중에 뭐를 구입했냐면 주택 저당 증권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주택 저당 증권 있죠.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관련돼 있거든요. MBS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또는 뭐 장기 채권 중에 하나인 장기 국채를 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장기에 장기 채권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장기 채권 구입함으로써 이제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가지고 구입했으니까 달러가 풀리는 거고, 달러가 약세될 거고, 일본 쪽은 엔화가 약세가 될 거고, 중국은 양적 완화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중국은 위안화가 약세가 되도록 하는 거죠. 중국 쪽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의 대응책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약세인데 양적 완화를 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적 완화가 쓸 수 있는 거, 논점상. 안 물어봐도. 중국의 대응책이 나올 때. 그럼 샀죠. 그럼 구입하면 어떻게 돼요? 장기 채권의 가격이 변하죠. 구입은 수요니까. 그래서 장기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근데 가격과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하락,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조정 정책과 차이점. 기준금리는 지금 초단기,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를 바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 없죠. 없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양적 완화 쪽의 효과가. 그래서 보통 비교할 때 이게 꼭 나와요.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 금리 인하시키지 않고 바로 장기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게 이제 꼭 나온다는 개념상. 근데 조정 정책과 비교를 안 해도 요거를 꼭 언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효과는 뭐 경제학 교과서에 매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림을 가지고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유동성함정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죠. 모든 책이 다 유동성함정에 설명해요. 그래서 거시경제 교과서 보면 유동성함정 그 논점 있잖아요. 있으면 그 다음 단계 양적 완화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유동성함정 그림을 꼭 그려주시고 ISLM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R 이자율이고 Y가 국민소득이고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유동성함정이 발생되는데 이제 오늘 유동성함정이 있으니까 설명 그때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LN 곡선은 어떻게 된다? 수평으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금리는 매우 낮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선에서 수평 그리시면 안 되고 이자율이 무조건 낮은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만약 일본이 뭐 0%다. 예리금리 0%, 지금 0.5까지 올렸지만 0%라고 하면 0%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LN 곡선을 보통 이제 수평으로 그리셔도 되고 올라가도록 그리셔도 되고 원래 이제 우상 형태니까. 그리고 IS 우하요. 이제 오늘 ISLN 나오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 ISLN 만난 교차점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양적 완화의 특징은 아까 이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MBS를 매입함으로써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LN 곡선 이동해요. 근데 LN 곡선 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IS도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양적 완화는. 그래서 LN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IS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양적 완화의 특징. 그래서 IS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이제 오늘 다시 보겠지만 소비,
순투자, 순수출. 이게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양적 완화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라별로 하게 되면 나라별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아까 MBS를 매입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러면 주택 저당 증권 관련된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장기 금리고 그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예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는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이제 일본을 빼고 미국으로 보게 되면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내려갔다고요. 미국 쪽에서.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집을 사는 거죠, 집. 그러면 건설 투자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잖아, 이게. 그래서 뭐 투자도 증가할 거고. 어떤 투자?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건설 투자도 증가할 거고. 이걸 쓸 수 있고. 또 미국의 달러 약세, 미국이 이제 양천했으니까 달러 약세로 수출제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수출의 증가로 인해서 순수출도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떨어지면서 너도 나도 집을 샀을 거니까 집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주택 가격 상승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상승. 미국 쪽에서. 그럼 주택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부의 효과죠, 부. 자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부의 효과. 그래서 소비도 어떻게 된다? 증가했을 거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3, 4번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